굉장히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 우리가 언제 온라인 수업을 해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준비하면서 막 현실적인. 이찬 명태나 해볼까? 이렇게 해서 우선 출석. 아무 때나 찍고 네네. 들어오면 그 시간만 들으면 출석이잖아요. 근데 몇 배속 해보셨잖아요. 몇 빨리 돌리는 거.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잖아요. 네. 그거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못한 애들은 케어가 필요한 애들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 저도 사실은 애들 보면서 너무 자주 보이니까. 근데 그런 부담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바꿀 것이냐. 결과가 45대 빵으로. 빵이요? 빵으로. 과연 교사가 필요한가? 교사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전문 강사나 EBS 강사 뭐 이런 강사가 더 낫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입니다. 최영현 변호사님, 신용환 교수님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온라인 개학을 두고 찬반 논란도 많고 각 계층 간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어려운 점 그리고 해결을 해 나가야 될 과제들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오늘 라이벌의 불꽃 토크 대결 리얼 토크 한판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세세하게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과 직접 호흡을 함께 하고 계신 교사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심도 있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특별 초대 손님 청주 주성고등학교 김재훈 선생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은 뭐 학교 네. 현장에 워낙 또 계시니까 그렇고 변호사님은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그렇지만 저는요 일단 선생님 이렇게 옆에 계시면 오금이 저려가지고 오늘 좀 전혀 아닙니다. 편안하게. 맞았어요? 긴장은 제가 하죠. 앞서서 잠깐 언급을 좀 했는데 굉장히 지금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어떤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현장에서는? 뭐 현장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니까요. ING. 이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고3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오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격주로. 격주로. 이렇게. 아이들 어제 1학년이 어제까지 나왔걸랑요. 근데 어제 7교시에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신이 났어요. 왜냐면 야 너들 왜 이렇게 신나냐 그랬더니 내일부터 이제 1시간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학교를 안 가도 되니까. 어차피 거기서 온라인으로 듣더라도 하여튼 1시간 푹 잘 수 있으니까 좋다고 막 이렇게. 철없는 아이들 참 우리 둘째 아이들 딸이 어떻게- 중학교 2학년인데 한동안 안 가니까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뭐 아침에 보니까 8시부터 그 출석이 열리는데 모바일로 출석만 하고 또 자요. 아우 집에서 뭐 선생님 뭐 실시간 그거 틀어놓고 이제 자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2달을 그렇게 이제 뒹굴뒹굴 막 하니까. 하더니 그 뒤에는 너무 학교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야 되니까. 친구들하고 뭐 온라인 게임 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매일 하면 또 실증 나고 하니까 친구들 만나러 너무 가고 싶다고. 변호사님도 집안의 자녀분들 지금이 천국이겠네요. 일주 가고 일주 안 가고 하니까는 뭐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맞아요. 만나고 지금이 천국이겠네요. 똑같아요. 자녀가 학교를 언제 어떻게 가는지는 알고 계세요? 오늘 알았어요. 이 자녀 준비하면 우리 딸도 오늘 학교 가는 거구나 하고. 지금 뭐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제 코로나 이 온라인 격주로 수업을 하면서 네. 예를 들어서 이제 30명이 넘으면 분반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에서 이쪽에서 수업을 하시고 또 이쪽에 수업을 하셔야 되는 수업 안 할 때는 또 다른 선생님이 거기 들어가 계시고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풀타임으로 다 이제 교실에 가 계시고 또 아침부터 보면 저희가 이제 그 3일 1조가 돼가지고 발열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3일 1조. 그래서 이제 이 손소독제를 이렇게 뿌려주죠. 그러면 애들 이렇게 비비고 들어가고 네. 또 급식소 밥 먹을 때도 네. 다 이제 1m 간격으로 쓰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뿌려주고 또 이렇게 발열 체크하고 다 먹고. 우리 선생님께서 직업의식이 발휘되신 것 같아. 선생님들은 격주로 안 하고 매일 출근합니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 선생님들은 매일 출근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시청자 여러분들 3월부터 오해하지 마시라고. 지속적으로 3월부터 진짜 그 온라인 이제 계약이 결정됐잖아요. 4월 9일 네. 날. 그래서 그때 진짜 걱정을 많이 했죠. 야, 우리가 언제 온라인 수업을 해봤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거 준비하면서 막 현실적인 그 학교 현장 우리 이제 주성고 선생님들 단톡방에서 막 감론을박이 벌어져가지고
선생님들도 저는 그때 못 따라가가지고 나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그 준비하는데요. 막 어떤 선생님도 앞서가고 막 예. 줌으로 막 이렇게 뭐 대면 네, 그 네. 쌍방향 수업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걸 못 따라갈 수도 있고 하니까요. 하여튼 그때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나름대로 이제 수업 방식을 찾아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도 지금 강의를 네, 네. 1학기 때 온라인 현장에 계시잖아요. 이번 학기를 저도 온라인으로 했습니다. 원웨이 방식으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실전 원웨이? 벤처 창업에 대한 강의라서 대면하고 같이 케이스를 논하고 토론하고 어떤 해야 되는데? 실전 성공 사례 또 성공 인물 이런 분들을 만나서 막 하고 해야 되는 그렇죠. 어떤 약간 도제 시스템 같은 게 곁들여지는 수업인데 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온라인으로. 일방으로 하면서 몇 가지 허점을 봤어요. 뭐냐면 우선 출석. 아무 때나 찍고 네네. 들어오면 그 시간만 들으면 출석이잖아요. 근데 몇 배속 해보셨잖아요. 몇 빨리 돌리는 거. 애들도 그렇게 한다고. 그럼 그러고 맞습니다. 틀어놓고 딴짓하도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르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과제물. 아. 과제물을 내는데 과제물을 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뭐 서로 토론하고 뭐 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뺏겨 오는 거인지 아닌지 정도만 제가 볼 수 있는 정도고 예. 실제 그 과정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시험도 온라인으로 봤어요. 잠깐만요. 예, 오늘 예. 주제가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선생님들의 뭐 고충 오늘 토로하는 시간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 네, 사실은- 하여튼 그래서 예. 몇 가지 이제 현실적인 벽을 많이 봤다. 네. 아니 뭐 주로 방송을 해장 방송을 하시는 분또 갑자기 또 중간에 또 지금 신 교수님 말에 예, 예. 제가 이제 듣다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예. 그 청원고에 있을 때 이제 CEOS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네. 오창에 보면은 강소기업들이 많아요. 그쵸. 네, 네. 그 강소기업의 CEO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주말 같은데 애들을 네, 데리고 네. 그러면 그 진짜 CEO 대표님들이 강의를 해주는 거예요. 자신의 경영 철학에 대해서 그걸 다니면서 좋죠. 엄청 좋은 동아리 활동이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온라인 상태니까 그거는 동아리 활동 이런 걸 잊어버렸어요. 못 하잖아요. 네, 네. 적자 생존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적자 생존이요? 적자. 적자 생존? 적자 적자 생존. 내야지 세무조사 안 받는다. 요즘 이제 학생부 기록이 중요하잖아요. 생활 학생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적자 생존. 근데 산다. 무슨 활동을 많이 해야지 적잖아요. 적을 게 그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너무 이제 한정된 이렇게 교육 활동만 하다 보니까 적을 거리가 많지 않은 거죠. 질문 같은 건 어떻게 해요? 학생들이 하다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수업 시간에 저요 하고 이제 했을 하죠. 텐데 네. 이 현장에서 저는 어떻게 해요? 단톡방에서 하거든요. 단톡방에서. 하니까 SNS. 단톡방 수업이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역동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퀴즈라면 퀴즈. 이제 네, 그 네. 교과 문제잖아요. 문제를 퀴즈식으로 한 20개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퀴즈를 내겠다. 네. 그러면서 오늘 1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카톡으로 선물해준다. 아.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딱 그 뭐 자본주의에 대해서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답을 다 알고 있어도 세 분이 답을 알고 있어도 산업자본주의가 만약 답이잖아요. 그럼 딱 문제를 나가서 산업자본주의를 탁 치는 제일 먼저 치는 애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막 안타깝다고 말해. 그래서 다 나갔는데 걔가 이렇게. 뭐라는 거기다가 500타의 위력이라고 딱.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 현상과 학교의 현상인 거죠. 네. 카톡으로 쌍방향 이제 질문도 하고 한다 그랬는데 대학에서 이제 제가 하면서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하라고 예. 하고 상담도 이제 취업 진로 이런 상담도 언제든지 하라고 예. 대부분 오는 카톡 내용 제 예상보다 학점이 너무 낮아요. 뭐 이런 거 질문을 안 오고 선생님들이나 뭐 교수님들은 이게 좀 불만이 많고 불편함이 많겠는데 학생들 대체 의견은 어떤가요? 학생들은 선생님이니까 그래서 잘하실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제 반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야, 2학기 때부터는 전면 오프라인 수업할 거다 그랬더니 선생님 안 돼 막 이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지금 시스템이 좋다는 거죠. 애들은? 네, 애들은 이렇게 이제 학교 나와서 친구도 사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일주일은 집에서 이제 자율학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주도도 그러니까 학습하고. 퐁당퐁당 이렇게 등교하는 걸 적극 찬성하는 거네 지금. 아이들은 그렇죠.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잘하는 애들은 잘하죠. 지금 이 코로나 온라인 계약의 가장 큰 문제점은 격차거든요. 정말 이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잖아요. 네. 그거를 더 키워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스스로 공부하고 뭐 콘텐츠를 줬다. PPT를 줬으면 그거를 빨리 볼 수 있잖아요. 빨리 보고 자기가 찾아서 하고 다른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어서 더 좋은데 그렇지 못한 애들은 케어가 필요한 애들은
안 하잖아요. 사실은 막 배속으로 집에서도 또 잘 케어가 안 되고. 케어 안 되고 요 혼자. 부분이 사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지금 선생님이 꺼내 주셨는데요. 말씀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한번 나눠 볼게요. 네. 찬반 이 부분에 온라인 계약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부분에 아이들의 양극화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계속 처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수업을 했는데 누구는 뭐 따라오고 못 따라오고 막 이렇게 한다잖아요. 이걸 케어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반대하는 부모들도 분명히 많이 있어요. 온라인 계약을. 원칙으로 가려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는 이거는 교육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교육 당국에서. 온라인도 어쩔 수 아니고 없으니까. 오프라인도 오프라인 아니고. 아니고. 그렇기 반반 때문에 절충한 건데. 또 대학생은 모르겠어요. 대학생은 온라인으로 해도 어느 정도 이제 좀 저기가 되고 하는데 초중고 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온라인 계약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극명하게 나누는 건데 부정적인 측면은 이런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집중할 수가 없고 집에서 케어가 안 되고 케어 안 되고 혼자 자기 주도가 관리 안 어렵고 어렵고. 네. 또 격차가 기기의 문제도 많고요. 네. 주성고에서 최근에 온라인상에서 토론을 토론 대회를 했다고. 이제 온라인 계약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만나서 한 거는 아닌 거죠. 예, 예.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그야말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온라인 계약에 대해서 토론을 한 거예요. 찬성 측 아이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개별화 수업, 뭐 시간 관리가 효과적이다, 뭐 이런 거를 다 이야기를 했는데 반대 측에서는 뭐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게 이제 그 장비의 문제 이런 것도 이야기한 하고. 애도 있고 예. 또 이제 배속으로 틀어놓고 빨리 딴짓하다, 돌려야 수업 시간으로 인정하기 애매하다 아하. 이런 반대 의견도 있더라고요. 학교 대학에서도 온라인 오프라인의 선호도가 좀 나눠진다면서요? 많이 나눠지죠 대학은. 많이 나눠집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예를 들어서 도제 시스템처럼 직접 실습 위주로 되는 거는 네. 무조건 사실은 오프라인을 해야만 하잖아요. 네. 근데도 이제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이제 거기서 생기는 어떤 수업의 질의 저하, 그렇죠. 이런 거에 따른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실습 위주는 아니지만 실습에 가까운 거라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는 건 거의 효과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어떤 그런 이 익숙치 않은 거에 대한 격차 때문에 불만들이 많죠. 근데 이제 그 이게 좀 번외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등록금 반환의 얘기가 있었잖아요. 있죠. 근데 네네. 제가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게 굉장히 학생들이 안 가면 원가 절감이 많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절감되는 게 뭘까요? 학생들이 안 와서 절감되는 거요? 절감되는 게. 가서 봐. 학생들이 안 와서 절감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수수료. 물. 그러니까 이 일반 예를 들어 회사 같으면 임대료도 절감이 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대학은 다 자기 건물에 자기 그 그러니까요. 책상에 뭐 있는 거잖아요. 고정 그런 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료랑 수도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감되는 게 고정비요. 막상. 그렇다고 직원들이나 교수들이나 교직원을 이렇게 감원할 수도 없잖아요. 없고. 오히려 더 지금 52시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학교 측은 학교 측대로 더 애로사항이 내주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고 부모님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뭐 학교도 안 가는데 이거 안 내주냐 이렇게. 그저 예. 중고등학교 몰라도 대학은 꼭 대면 수업 해야죠. 대면 수업해서 그저 원룸에도 좀 학교 앞에 원룸 없자니까. 해야지 그걸 안 되는 거예요. 경기도 활성화시키고 그럼요. 아니 지금 말씀 밥집도. 나왔으니까 서원대학에 있는 그 옆에 모충동 소국동 일대 보시면 완전 대학 상권이거든요. 그렇죠. 학생들이 안 오면 거의 이 상권이 돌아가지 않는. 상가 문 닫은 충대 데도 중문 같은 데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인들 이렇게 많이 일반적으로도 이렇게 모이는 곳이지만 이 모충동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안 오면 원룸, 식당, 뭐 각종 그 어떤 엔터테인 관련된 어떤 업종이나 이런 데들이 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지금 고등학교 선생님이시니까 고3 아이들은 이제 매주 네. 학교를 간 거고 네. 고등학교 1, 2학년들은 격주로 학교를 간다 그러는데 네. 현실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어떤 불안증 이런 불안감. 것들을 느끼지는 않나요? 그게 처음에는 되게 첫날 오프라인 계약했을 때 예. 진짜 불안했어요. 왜냐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 선별 진료소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건 선생님 또 있어야 되고 그럼 담임 선생님 막 데리고 갔다 오고 막 이렇게 두세 명이 그랬걸랑요. 그래서 되게 막 긴장되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아무 일 없어서 왜냐면 배 아프도 가야 되고 막 하죠. 그러니까 보라 늘 받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현실적으로 본다면 완전 온라인 수업도 아니고 완전히 뭐 대면 수업도 아니고 아니고. 절충한 거잖아요. 네네네. 격주제로 네. 절충을 한 건데 사실상 현장에서는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격주로 다 오긴 오는 오는 거랑 거니까. 아예 안 오는 거 안 오면 모르는데 격주로 오는 오긴 거랑 오는 다 거니까. 오는 거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사실상.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고 온라인 수업의 또 장점은 학습 진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 많이 잔뜩 가르칠 수 있죠. 오프라인보다. 그냥 왜냐면-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던지면 되니까. 던지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많이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습 속도가 빠른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장단점을 이렇게 살려가면 괜찮은 시스템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유튜브 같은 걸 봐도 5분 정도 넘어가면 집중력이 흐트러지잖아요. 대충 이렇게 스킵해서 보고 막 하잖아요. 그렇듯이 제가 온라인으로 할 때 이제 20분을 안 넘거든요. 한 곳 섹터당 네. 20분 이내로 끊어서 해요. 집중도가 떨어질 수 대학생들도 있으니까. 뭐 중고생보다 좀 더 뭐 자기 자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거나 하겠지만 저희들만 봐도 5분이 넘으면 좀 이렇게 하는데 흐트러지는데 학생들 아마 근데 중고생들이 만약에 정규 학교 하듯이 뭐 4, 50분을 이걸 온라인으로 한다 아마 굉장히 집중하기 어려울 것 네,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수업에서 이게 창출할 아이디어, 뭐 PPT 동영상을 한다거나 뭐 콘텐츠를 준다거나 아까 말했듯이 퀴즈식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모듬 수업도 단톡방에서 이제 모듬을 편성해 주는 거죠. 온라인에서 모듬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모듬을 편성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야 모듬을 어떻게 편성하면 좋을까 그러면 아이디어가 싹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찾아서 모듬을 딱 편성해주면 편성해주고 야 지금부터 10분간 저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들끼리 단톡방 만들어서 토론해가지고 와. 이렇게 하면 거기서는 얼마든지 잘하잖아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서 반가운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단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까 교육이나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접해보면서 이제 재택근무나 이런 것이 현실화되니까 그렇죠. 꼭 가능한 방법이었네라고 사고가 체계가 바뀌죠. 딱 바뀌잖아요. 바뀌죠.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중에서도 꼭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도 네, 맞아요. 교육 방식이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방식. 앞으로는 그렇죠. 전면 오프라인 계약을 해도 그런 거를 이용할 것 같아요. 좋은 것 아이들은 좋은 좋겠네요. 것들을. 절반만 학교 가고 절반은 방학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좋은 점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급식소에도 칸이 이렇게 다 마련돼 있잖아요. 네, 칸 이렇게 칸이 마련돼 있고 교실에서도 혼자 앉아요. 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생각했냐면 짝꿍을 만들어줘야 된다 생각했잖아요. 네, 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심한 아이들이나 약간 그런 아이들은 밥 먹을 때도 어려워요. 누구랑 같이 먹을까 이거 걱정되잖아요. 지금은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 자리 가서 먹으면 되니까. 혼밥 각자 모두 혼밥.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우리가 상황이 그러니까 이 개인주의 하면 약간 안 좋게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개인을 띄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양 사회는 이상하게 개인을 자꾸 누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를 계기로 우리가 좀 이렇게 개인을 이렇게 띄워주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 새로운 각도의 인성 교육이 그러니까요. 되네. 이게 새로운 근데 각도의 새로운 것도 인성 교육이 네. 됩니다. 학교 제가 이제 예. 학부모 입장으로서 조금 이제 불만을 좀 말씀드리면 원래는 이전 자녀 교육도 사실은 가정 몫이 있고 그걸 절반을 이제 학교나 학원이나 이런 데서 분담을 해줬는데 그렇죠. 아이들이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 전적 학력 신장이나 뭐 친구 관계나 학습 태도나 이런 거를 전부 다 저 부모가 책임 관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나 아버지들이 너무 힘들어. 저도 사실 애들 보면서 너무 자주 보이니까 너무 부담인데 근데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담을 더 가져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사실 대한민국의 학부모들이 좀 방치해온 면이 많이 있어요. 기숙 학사 다 보내고 예. 눈앞에서 안 보이면 편하니까 일주일에 만나서 그냥 고기나 사주고 야 공부 잘 되지 이러면서 다시 이제 가고 안 보면 편하니까. 근데 자식 교육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 밥상머리 교육을 하고. 처음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는데 너무 편한 거야. 사고도 안 치고 공부만 하니까. 아니 집사 저 와이프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오늘은 뭘 해주지? 매 끼니마다 그렇죠. 원래 원래 애들이 집에서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시니까요. 또 저기도 있어요. 그 생활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집 안에서 그러네. 학교를 가야지 해결이 되는데 네, 맞아요. 이런 그 부분도 급식. 근데 만약에 전면 온라인 수업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절반을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인성교육이나 뭐 사회성 교육도 학교 교육에서 중요한 몫이잖아요. 네. 근데 온라인 수업만 하다 보면은 학력 신장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학력 신장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과연 교사가 필요한가?
그러니까 전문 강사나 EBS 강사 뭐 이런 강사가 더 낫지 현장에 교사가 필요한가 이런 회의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지적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쌍방향 수업하시는 선생님 콘텐츠를 만들어서 PPT 동영상 이런 걸 제공하는 선생님, 학습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선생님, 뭐 저번에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선생님도 있는데 EBS 강의를 가져오기를 해서 보여주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거기 EBS 강사가 50분 수업을 갖다 딱 보여주면 그냥 교사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네요. 역할이 끌어오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사 역할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반문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단연코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닐진데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많죠. 현상과 만나서 또 이루어지는 교감 같은 것도 필요한데요. 말씀처럼 그렇죠. 또 구성원 가운데 이제 학생들의 반응은 이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또 좀 우습게 표현드리면 이중적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뭘 물어보면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또 속마음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도 이제 2달 동안 안 가다 보니까 가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그 서원대학에서 학교 측에서 중간에 이제 한 5월 초쯤 됐을 때 설문조사를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하다가 대면으로 바꿀 것이냐. 교수님이 수업하는 학생들 전체 네네. 이제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하셨겠죠. 섹터별로. 네. 예, 예. 그래서 대면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느냐, 희망하지 않느냐를 했는데 결과가 대면 희망하냐 안 하냐? 안 하냐. 네. 결과가 어떻습니까? 5대5 이렇게 나왔나? 결과가 45대 빵으로 빵이요? 빵으로 대면을 희망하지 않는다. 안 된다. 계속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온라인으로. 신 교수님 얼굴 보고 싶지? 학교에 안 오고 싶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선생님이 놀랍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학교 학생들은 대체로 지금처럼 퐁당퐁당 학교 가는 걸 찬성이고 대학생들은 아예 안 가겠다 이게 찬성이고 그런 거예요. 놀라운데요. 대학생이라 좀 다른 거. 예, 물론 실제 이제 제 수업은 그랬어요. 제가 인기가 없나? 진짜. 비단 뭐 특별한 강좌의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의견이긴 하지만 놀랍네요. 전혀 한 명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학생들 부분이죠. 뭐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이제 저는 이제 좀 들어보니까요. 온라인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변호사님 말씀도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병행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코로나가 아니어도 장점들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선생님들도 이런 공감들은 많이 하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들한테 저도 의견을 들어봤어요. 이 코로나 온라인 계약, 온라인 수업의 장단점이 무엇이냐. 뭐 이렇게 이제 장점은 개별화 수업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요. 또 이제 선생님들의 이 콘텐츠 제작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향상이 된 거죠. 쌍방향 대면 수업의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가 이제 많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미래교육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진일보한 거는 확실하죠. 결국 이렇게 가면 뭐 선생님들도 학교에 안 나오고 재택근무하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면 사실 집에서 하는 게 더 편하죠, 그렇죠? 사실은 육신은 편할 수 집에서 강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 있죠. 학교에서 만드는 것보다. 결국 뭐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런 가르치는 거 말고 일들이 엄청 많잖아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또 학생들이 오프라인이 돼야지만이 또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데 너무 궁금해서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마스크를 지금 사용을 하잖아요. 마스크 쓰고 수업을 하죠. 뭐 야외에서는 좀 벗기도 한다고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은 학교 현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일단 학교를 가면 집에 올 때까지 쓰고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아이들의 고충도 좀 궁금합니다. 잘 따라오는지도. 그래서 막 마스크를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마스크 써라 이러면 다시 올리기도 하고 하는데 답답하죠. 고3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야간 자율학습을 희망자를 받아서 하지만 몇 명 안 하죠. 왜냐면 집에 가면 벗고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야간 자습을 희망해서 하는 아이들이 진정한 고3이네. 야, 이거 힘든 거를 학교에서 남아서까지 대단하네요. 그 친구들은. 그나마 이제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일종의 이제 통제도 하고 바로 잡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정부에서 이제
교회나 이런 집회 이런 거를 일부 허용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교회나 이런 데서 사실 강제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게 많이 걱정은 되죠. 그래도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언택트라고 그래서 전화나 이게 배송 통해서 직접 대면 시장이나 뭐 가게 가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로 다 구매해서 배송업체에 전달받고 하는데 실제로 언택트인데 그 내부를 보면 오히려 밀접한 접촉이 더 많아요. 뭐 배송업체 사고나 콜센터 이거 봤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언택트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과밀하게 밀접하게 접촉하는 게 많은 것처럼 학교라는 공식 공간 외 바깥으로 아이들이 있으면 더 접촉이 더 밀접하게 PC방 가거나 뭐 이런 게 많잖아요. 자기들끼리 어울리는 비공식적인 모임들. 차라리 학교에서 공식적인 공간 내에서 통제하는 것이 아이들을 출석시켜서 예. 대면 수업을 하는 것이 좀 낫지 않나. 저는 그게 더 안전한 방식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들어요. 지금 12학급 이하는 다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과밀학급이나 12학급 이상 되는 학교들은 이제 격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이제 오창에 있는 그 강리중학교나 양천중학교 보면은 34.7명이 걸려요. 그 학급당 인원수가. 그리고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경우 한 35명, 40명 한 교실에서 이렇게 됐을 경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온라인 개학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코로나 걸린 적 없고 네. 그러니까 약간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온라인 계약을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오늘 정리하시죠? 저는 뭐 컨트롤도 텍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언택트가 아니라 컨트롤된 관리되고 또 통제만 된다면 컨트롤도 된 텍트가 좀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 명료하게 오늘 야, 교수님. 이게 오늘 또 준비하셨네요. 사자성어가 다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뭐 엄청 많이 쓰셨다. 동문 수학하려면 같은 대문으로 어쨌든 들어가서 수학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동문 동학 같은 대문을 갔는데 네. 그리고 옛날에는 독학 고루라고 그랬잖아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면 예. 안 된다. 안 되는데. 어떤 진리에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했는데 바뀌어요. 일단 같은 대문을 지금 들어가기가 어려우니 어렵고. 원래는 백문이 불여일견으로 같이 만나서 확인하고 뭐 토론도 하고 막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네. 이 사자성어가 다 바뀌어야 될 것 바뀌어야겠다. 같아요. 비욘드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래요. 코로나와 함께 가는 세상인데 그러면 그거에 맞게 저희가 다 적응해서 네. 새롭게 솔루션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호흡을 나누시는 선생님, 교사를 직접 모시고 얘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십니까? 학교 현장에서의 코로나를 직접 이겨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사자성어로 하나 얘기할까? 사자성. 좋습니다. 예. 유교무류라는 게 있거든요. 유교무류? 공자가 이제 쓰신 말씀인데 유교무류 가르침을 이때 차별은 없다. 예. 유교무류.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런 사태를 맞이하면서 사실 가장 걱정되는 게 교육 격차잖아요. 네. 그러잖아도 대한민국 교육이 그렇게 격차가 많았는데 이번을 계기로 더 격차가 벌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도 더 노력하고 교육 당국도 더 노력하고 모두가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고 좀 들어보고 하니까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어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또 하나의 희망은 우리에게 또 있다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보고요. 힘들지만 조금 더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라이벌의 불꽃 토크가 펼쳐지게 될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한판 합시다. 오른팔 들고 리얼톡 한판!